오늘은 코스피가 상승했고 코스닥이 무려 5.88%가 급등하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나왔고 오늘 정부는 증시를 살리는 세제 개편안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정부의 세제 개편부터 미국발 훈풍 그리고 코스닥 급등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나나의 경제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먼저 오늘 숫자부터 빠르게 읽겠습니다. 코스피가 6,358포인트로 1.62%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780포인트로 5.88% 급등했습니다. 어제 5% 넘게 빠졌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한 건데 코스닥은 상승폭이 훨씬 컸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달랐는데요.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1조 1천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700억, 5,900억을 팔았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5,40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오늘 급등을 이끌었는데요. 결국 오늘 코스피는 개인이, 코스닥은 기관이 받쳐 올린 하루였습니다. 종목과 업종 살펴볼게요. 어제 급락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대장주가 쉬어가는 사이 지수는 다른 종목들이 받친 겁니다. 업종별로는 그야말로 성장주 전체가 올랐는데요. 에이전트 AI가 11% 넘게, 우주항공과 광통신이 9%대, 원전과 방산이 8%대 안팎으로 오르는 등 화면을 보시면 거의 모든 테마가 빨간색입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선으로 5% 넘게 내렸고요. 환율은 1,434원 수준이었습니다. 유가가 왜 이렇게 빠졌는지는 뒤에서 따로 짚어드릴게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정부의 세제 개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증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투자자를 위한 새 절세 계좌, 생산적 금융 ISA입니다. 이 계좌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펀드에 투자하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 배당에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대신 해외 투자 상품은 대상에서 빠져버렸는데요. 국내 증시로 돈을 끌어올리는 의도가 분명한 거죠. 두 번째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는 규제입니다. 그동안 일부 대주주들이 상속이나 증여를 앞두고 세금을 줄이려고 일부러 주가를 낮게 눌러온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 업종 하위권이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눌렀다 판단이 되면 상속 증여세를 30%더 물리기로 했습니다. 저평가된 기업의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이른바 밸류업 정책의 연장선이고요. 여기에 지난주부터 시행된 레버리지 규제도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두 배로 베팅하는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 대금이 규제 이틀 만에 12조 4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과도한 투기가 빠르게 가라앉은 겁니다. 정리하면 국내 증시로 돈을 유도하는 세제 개편과 투기를 눌러온 레버리지 규제의 효과가 오늘 함께 확인된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젯밤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인데요. 어제 미국의 7월 제조업 지수가 55.6으로 3년여 만에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경기가 살아있다는 신호에 나스닥이 2% 넘게 올랐고요. 아마존은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사실 이 제조업 지수는 어제 저희가 오늘 밤 확인할 변수라고 짚었던 지표인데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오늘 우리 증시 반등으로 이어진 거죠. 여기에 반도체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메모리 학회 FMS 2026에서 AI 메모리 병목을 풀 신기술을 공개했거든요. SK하이닉스는 낸드를 활용한 새 고대역폭 메모리인 HBF의 첫 표준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는 GPU 위에 메모리를 쌓는 3D 방식과 차세대 HBM 기술을 선보였어요. AI 시대에 데이터가 몰리는 병목을 메모리 구조를 바꿔서 풀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호재에도 대장주는 오늘 오르지는 못했는데요. 그 사이 외국인과 기관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종목 1위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어제 팔았던 삼성전자를 다시 2023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2위는 삼성물산에 384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3위인 네이버에는 380억 원, 4위인 LIG넥스원에는 291억 원, 5위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도 279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반도체와 방산을 함께 사들인 거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매수 1위가 HLB였는데요. 159억 원이 들었고요. 2위인 알테오젠에는 144억 원, 3위인 실리콘투에는 133억 원, 4위인 마키나락스에는 44억 원, 5위인 고영에도 37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네이버를 948억 원으로 가장 많이 담았고요. 2위는 SK텔레콤 572억 원 들어왔습니다. 3위인 SK이터닉스에는 390억 원이 들어왔고 4위인 SK하이닉스는 309억 원, 5위인 GS건설에도 308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급등을 이끈 기관은 1위 알테오젠에 349억 원, 2위인 심텍에는 247억 원, 3위인 리가켄바이오에는 224억 원, 4위인 에코프로에는 202억 원,
5위인 올릭스에도 198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방금 기관이사들인 종목에서 보이듯 오늘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와 2차 전지가 강했고요. 여기에 AI 테마까지 폭넓게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크게 오르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는데요. 이건 지수가 너무 빠르게 오를 때 잠깐 제동을 거는 장치라 그만큼 상승세가 강했다는 뜻입니다. 어제 반도체 대장에서 빠진 자금이 테마로 퍼졌던 순환매가 오늘은 미국발 훈풍 속에서 성장주 전체로 확산이 된 겁니다. 상가 종목에도 이 흐름은 그대로 나타났는데 이건 뒤에서 따로 짚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장밖에 서 있었던 소식입니다. 아까 미뤄둔 유가 이야기인데요. 오늘 유가가 5% 넘게 빠진 건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풀릴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엔 짚어둘 점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호르무즈 합의가 이미 된 상태이고 곧 비핵화 협상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정작 이란은 미국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양측 말이 엇갈리는 만큼 합의가 진짜인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교전이 멈추고 호르무즈 항로를 논의하는 흐름 자체는 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상한가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12개가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것들 짚어드릴게요. 오늘 상한가도 AI가 주도했습니다. 대화형 AI 기업 솔트록스가 자체 거대 언어 모델과 AI 에이전트를 앞세워서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AI 학습 데이터 기업 클라우드웍스도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수혜가 기대되는 자동차 부품 기업 3기가 상한가에 올랐고요. 반도체 소재 기업 RF 머트리얼즈는 2분기 실적과 무상 증자를 배경으로 상한가에 잡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기업 본느는 KBT 기대감에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상한가 전체 명단은 커뮤니티 게시글에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챙겨야 할 일정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인데요. 오늘 신기술이 공개된 미국 메모리 업계 FMS 2026이 오는 6일까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발표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미국 실적도 이어지는데요. 현지 시간 5일에는 AI 반도체 대표 주적 AMD의 실적이 나오고요. 6일에는 메모리 기업 샌디스크와 디즈니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도 대기하고 있어서 밤사이 미국 증시 흐름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